안녕하세요. 공간지기 여러분. 중앙대학교 회계학과 손혜주 교수입니다. 자, 여기 그림이 하나 있죠. 인간의 뇌를 둥글게 감싸고 있는 이 거대한 나무. 거친 소금기가 가득한 바닷물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거대한 쓰나미마저 온몸으로 막아내는 맹그로브 숲입니다. 치매와 뇌 건강을 이야기하는 오늘, 제가 왜 이 맹그로브 그림을 가장 먼저 꺼내 들었을까요? 우리 뇌 안에도 알츠하이머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덮쳐올 때 소중한 기억과 나 자신을 끝까지 지켜줄 울창한 맹그로브 숲을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손혜주 교수의 뇌를 살리는 공간 처방 네 번째 시간 4050의 뇌는 이미 길을 잃다. 알츠하이머 쓰나미를 막는 뇌 속 맹그로브 숲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서울병원에서 뇌 영상을 통해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하는 의사입니다. 제가 치매 진단을 내릴 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 도대체 저는 언제부터 치매였던 겁니까? 솔직히 저는 그 정확한 날짜를 대답해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치매 진단을 받으신 날이 병이 시작된 날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나긴 침묵의 시간은 과연 언제부터 흐르고 있었던 걸까요? 놀랍게도 바로 지금 치열하게 일하고 아이를 키우며 '나 정도면 아직 괜찮지.'라고 확신하는 40-50대의 평범한 일상과 정확히 그 시작이 포개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정상인과 치매 환자 사이에 선을 긋고 두 세상을 구분하려 하지만 치매는 70대의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교통사고 같은 질병이 아닙니다. 무려 20년 전부터 서서히 흘러온 긴 강물과도 같죠. 젊고 건강한 상류에서 시작해 병리는 쌓여도 증상은 없는 중류를 거쳐 마침내 하류에 이르러 둑이 터지는 기나긴 흐름이죠. 화면 위쪽 가운데 그림에는 물결이 잔잔해서 여러분들의 배는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물 밑을 보면 강바닥 깊은 곳에서는 아밀로이드라는 검은 퇴적물이 소리 없이 그러나 무섭게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매 진단을 받은 날은 병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우리 뇌가 20년을 아슬아슬하게 버티다 결국 그 둑이 무너진 날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대다수 40, 50대가 머무르고 있는 이 강의 중류가 뇌 속에 맹그로브 숲을 심어 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4050의 뇌가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서 출발해 알츠하이머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덮쳐와도 소중한 기억과 나 자신을 끝까지 지켜낼 뇌 속 맹그로브 숲의 비밀을 거쳐 마침내 나이가 들어 의지가 멈춘 곳에서도 나를 저절로 움직여 뇌를 지켜주는 공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지나온 길 같은데? 계속 같은 곳만 매도는 것 같아. 자, 대부분의 공간지기님들은 자기의 뇌 건강에 대해 자부하실 겁니다. 난 아직 전화번호도 잘 외우고 20년 전 일도 쌩쌩하게 기억해. 문제 없어.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기억력 감퇴를 치매의 첫 신호로 생각하지만 뇌 노화의 첫 신호는 의외로 기억이 아니라 공간을 인지하는 능력의 상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잠시 지난 주말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미로처럼 얽힌 대형 쇼핑몰의 주차장에서 출구를 찾지 못해 뱅글뱅글 맴돌던 적 있으시죠? 혹시 또 스마트폰 지도 앱이 없으면 약속 장소에 가는 게 망설여지시나요? 아,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나이 드니까 길눈이 좀 어두워졌네라며 대수롭게 넘기지만
바로 이 순간들이야말로 뇌가 보내는 첫 번째 노화 경고음입니다. 우리가 길을 찾고 공간을 파악할 때 우리 뇌 속에는 크게 두 가지 내비게이션 모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젊은 뇌의 OS인 드론 뷰 모드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알로센트릭 모드라고 하는데요. 마치 고성능 드론을 띄어 하늘에서 내려다봇 머릿속에 정교한 지도를 그립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절대적인 좌표를 계산해 머릿속에 정교한 인지 지도를 완성하죠. 이 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거는 뇌 속 GPS라고 부리는 격자세포, 그리드셀 덕분입니다. 이 세포들이 쉴 새 없이 좌표를 찍어주는 덕분에 낯선 골목도 거침없이 탐험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방식은 성능이 좋은 만큼 뇌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소모하는 고비용 모드입니다. 반면 우리 중년의 뇌는 헤드라이트 모드를 가동합니다. 마치 칠흑 같은 밤에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켠 것처럼 철저하게 내 시선과 내 몸을 기준으로 눈앞에 보이는 단서에만 집중합니다. 복잡하게 머리를 굴려 좌표를 계산할 필요 없이 시각 정보와 두정엽에서 받아들이는 몸의 감각을 단순하게 연결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빠르고 에너지 소모는 적은 효율 저비용 시스템이죠. 우리가 매일 다니는 익숙한 출근길을 걸을 때 뇌는 자동으로 이 모드로 전환해 에너지를 아낍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모드를 선택하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젊음을 확신하는 그 순간에도 뇌 속의 고성능 드론 뷰 모드는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지에 실린 연구에서 아포, 이포, 알츠하이머 위험 유전자를 가진 20, 30대 청년들을 봤더니 겉으로는 기억력도 쌩쌩하고 길찾기 실력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뇌 영상을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는데요. 머릿속에서 위치를 파악하는 GPS, 즉 격자세포의 신호가 이미 뚝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청년들은 어떻게 길을 완벽하게 찾았을까요? 망가져가는 내비게이션을 대신하기 위해 격자세포 옆에 있는 기억의 중추인 해마가 죽을 힘을 다해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아슬아슬하게 보상작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엔진의 노화는 비단 특정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193개국 430만 명이 참여한 모바일 게임 Sea Hero Quest는 플레이어들이 배를 조정해 낯선 바다에서 보물을 찾는 게임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이 게임을 통해 사람들의 공간 감각과 길찾기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실험 결과 인간의 드론 뷰 지도 그리기 능력은 놀랍게도 19세에 정점을 찍고 이후 평생에 걸쳐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단지 워낙 익숙한 출근길과 반복된 일상 속에서 그 쇠락을 눈치채지 못할 뿐 당신의 뇌는 20대부터 이미 서서히 고성능 드론 뷰 모드의 출력을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면 이 억지스러운 버티기는 결국 한계에 직면합니다. 쇼핑몰 주차장에서 차를 어디 뒀는지 헷갈리거나 초행길 운전이 유독 피곤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이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임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됐습니다. 2021년 사이콜로지컬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낯선 공간을 파악하고 헤쳐나가는 능력은 40대 중반부터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우리 뇌도 살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거죠. 더 이상 고비용 시스템은 무리다라며 에너지를 펑펑 쓰는 드론 뷰 모드를 끄고 눈앞의 단서에만 의지해 직관적으로 움직이는 헤드라이트 모드로 갈아탑니다. 내 오른쪽 스타벅스처럼 철저히 나를 기준으로 세상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죠. 그러니 낯선 여행지에서 좀 길을 찾기가 어렵다고 너무 불안해하진 마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고장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가성비 좋은 새로운 전략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길눈이 어두워지는 건 다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일까요? 우리는 단순 노화와 조기 치매의 신호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우리 뇌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왼쪽에 하늘색으로 칠해진 부위부터 봐주시겠어요? 이곳은 뇌의 최첨단 GPS 센서인 격자세포가 모여있는 내후각 피질인데 공간의 전체 지도를 파악하는 드론뷰 모드의 엔진입니다. 치매 독성 물질인 아밀로이드가 제일 먼저 1순위로 쌓이는 부위죠. 여기서 이제 병이 점점 더 진행이 되면 내 몸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아까 말씀드린 헤드라이트 모드의 엔진이 있는 후두정엽까지 완전히 침범해 버립니다. 이미 전체 지도를 띄워주는 드론뷰 모드가 고장난 상태에서 내 앞길을 비추는 헤드라이트마저 꺼져버리니 어떻게 될까요? 결국 수십 년을 살았던 우리 동네, 눈 감고도 가던 익숙한 시장길에서도 순간적으로 멍해지며 치매 환자가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낯선 여행지에서 헤매는 것은 40대 이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눈 감고도 가던 동네 마트에서 방향을 잃었다면 이거는 조기 치매를 알리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최후의 보루인 몸의 기억마저 놓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익숙한 길을 몸으로 기억해 비추던 헤드라이트 엔진마저 꺼져버린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죠. 안 그래도 40대를 기점으로 우리의 뇌는 복잡한 전체 지도 대신 눈앞에 확실한 이정표를 달라며 길찾기 시스템을 전환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공간은 어떤가요? 똑같이 생긴 아파트, 복잡한 지하철역, 여전히 뇌에게 복잡한 계산을 강요하는 불친절한 미로입니다. 뇌는 오른쪽 빨간 소파 같은 한눈에 알 수 있는 직관적인 단서를 원하는데도 말이죠. 바로 이 환경과 뇌의 엇박자가 중년의 뇌를 빨리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간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집은 길을 잃은 뇌에게 직관적인 답을 건네는 친절한 이정표인가요? 아니면 매일 뇌 에너지를 갉아먹는 불친절한 미로인가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늦을지도 모릅니다. 알츠하이머 위험 유전자인 아포2포를 가진 사람은 전 지구상 인구의 4명 중 1명입니다. 대한민국 40세 이상 인구 중 789만 명이 이 위험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퇴근길, 지하철, 당신 옆자리에 앉아있는 4명 중 1명은 뇌 속 내비게이션이 이미 20대부터 흔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거는 무증상 치매 병리 보유자입니다.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 5명 중 1명인 약 456만 명은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뇌 속에서 치매 유발 물질이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노화로 인해 헤드라이트 모드로 근근히 버티는 판에 치매 물질까지 쌓여 마지막 남은 나침반마저 고장난다면 가장 익숙하고 편해야 되는 집 안에서조차 길을 잃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354만 명의 환자들이 겪고 있는 경도인지 장애나 치매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밀려오는 이 물결 앞에서 과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휩쓸려야만 하는 걸까요?
아열대 지역의 해안가를 따라 우거진 맹그로브 숲에는 짠 바닷물의 가혹한 환경을 이겨내며 자라는 특별한 나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산소 한 줌 없는 진흙과 소금기 가득한 악조건 속에서도 맹그로브는 살아남기 위해 깊고 넓게 뻗은 특별한 뿌리 시스템을 발달시켰습니다. 이 뿌리는 지하로 깊숙이 파고들거나 수평으로 10m 이상 길게 뻗어나가며 특히 레드 맹그로브는 높이 9m에 달하는 거대한 버팀목 뿌리를 세워 자신을 지탱합니다. 그뿐일까요? 진흙 속에 갇혀 숨쉬기 힘들 때는 공기근이라는 특수 뿌리를 물 밖으로 내밀어 공기 중의 산소를 직접 들이마십니다. 이토록 촘촘히 얽힌 뿌리 시스템 덕분에 맹그로브 숲은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데요. 2004년 인도양 쓰나미 기억하세요? 그때 맹그로브 숲이 있었던 지역은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인명피해가 획기적으로 적었죠. 또 이 숲은 수많은 물고기들과 새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내어주기도 하는데 전 세계 숲 면적의 약 0.7%에 불과하지만 매년 2,200만 톤의 탄소를 5,000년 이상 가둬두는 블루 카본의 핵심 저장고입니다. 우리 뇌 역시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밀려오는 스트레스나 질병과 같은 외부의 거센 파도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맹그로브 숲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라는 거대한 병리적 쓰나미가 밀려올 때 뇌는 어떻게 버텨낼까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병리 저항성입니다. 아포2포 치매 유전자나 고령같이 치매로 가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어 사실은 오른쪽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병리 저항성이라는 힘은 물살을 거스르듯 뇌 안에 병리 물질 자체가 쌓이지 않게 막아냅니다. 회복 탄력성은 뇌 안에 치매 병리 물질이 가득 쌓여 있음에도 임상적 치매로 가는 오른쪽 방향의 물살에 거슬러 생각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예상보다 잘 버티고 있는 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두 방향에서 모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병리 저항성을 키워 병리 물질이 애초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 다른 하나는 회복 탄력성을 키워 병리가 있어도 인지 기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뇌에서 가진 이러한 회복 탄력성과 병리 저항성의 정도는 제각기 다릅니다. 병리 저항성은 크게 거시적 배출 시스템과 미시적 소각의 협동작전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거시적 배출 시스템은 우리 뇌에는 거대한 순환 수로가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을 치우는 전담 청소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미세 악교세포와 별 악교세포라는 전담 청소팀이 쓰레기를 모으면 혈관 주위 공간을 흐르는 글림파틱 시스템이 이 쓰레기를 물로 씻어서 뇌 밖으로 씻어냅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중요한 퍼즐 조각이 하나 더해졌는데요. 네이처지 발표에 따르면 뇌에서 나온 노폐물은 코 뒤쪽에 있는 비인두 림프관을 핵심 관문으로 삼아 목 림프절을 통해 뇌 바깥으로 배출됩니다. 또 미시적 차원에서 세포 안에서도 치매 물질의 청소는 계속됩니다. 라이소솜이라는 쓰레기 소각장이 찌꺼기를 태우고 아담텐과 같은 효소는 치매 단백질을 독성이 없는 안전한 형태로 바꿔줌으로써 치매의 주범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아예 생겨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라버립니다. 반면 회복 탄력성은 뇌의 맷집을 키우는 힘이죠. 맹그로브 나무가 촘촘하고 깊게 뻗은 뿌리망으로 강한 파도와 거친 바람의 충격을 흡수하고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뇌 역시
치매라는 파도가 밀려와도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여 인지 기능이라는 숲 전체를 지켜냅니다. 이는 뇌의 유연한 재조직 능력인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티 덕분에 가능한데 우리 뇌는 한 부위가 손상되더라도 마치 도로에 우회로를 새로 내듯 손상된 신경망을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다른 신경망으로 대체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여기곤 하시는데요. 세계 최고 의학 저널인 란셋 치매 의원회에서는 우리 삶 속에서 조절할 수 있는 14가지 인자들만 관리해도 전 세계 치매의 45%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생에 걸친 라이프 코스 치매 예방 모델에 의하면 각 나이대마다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 나이에 맞춰 집중해야 할 치매 예방 요인을 먼저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럼 지금 내 나이에서 바꿀 수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회복 탄력성의 열쇠는 뭘까요? 10대 청소년기는 학교 교육 기간을 늘리고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전체 치매의 5%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아동기에 사회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0, 30대 청년기는 연애를 하고 이제 사람 관계에 집중하는 시기죠. 이 시기에는 스트레스나 우울에 취약한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인지 자극이 적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 환경에 노출되면 나이가 들어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기술을 하나씩 배우며 인지적 도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40대 초기 중년기는 머리 사고 예방과 대사성 질환과 관련된 생활 습관이 핵심인데요. 머리 외상은 40대의 가장 중요한 인자로 전직 프로축구 선수 7,600명을 일반인 2만 명과 비교한 연구에서 축구 선수들의 치매 발생이 약 3.7배 더 높았고 헤딩이 잦은 수비수 선수 생활 15년 이상인 선수들에게 가장 컸고요. 골키퍼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또 40대의 흡연, 비만, 음주와 같은 먹고 마시는 습관은 5, 60대의 대사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5, 60대에는 가장 많은 항목이 몰려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청력 손실과 LDL 콜레스테롤 상승이 7%고 우울증이 3%, 신체활동 부족, 고혈압, 당뇨가 각각 2%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귀가 잘 안 들리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보청기를 포함한 조기 치료를 주저하지 마시고요. 주당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주 이틀의 근력 운동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직무 스트레스도 이 시기에 주된 치매 요인이기 때문에 과다한 야근이나 자기가 주도감을 느끼기 어려운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7, 80대 이후에는 관계, 감각, 환경이 주요 키워드입니다. 특히 노년의 뇌를 지키는 3가지 열쇠 중에서 사회적 고립은 중요한 치매 위험 요인인데요. 일단 3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첫째, 혼자 사시나요? 둘째, 가족이나 친구를 한 달에 한 번보다 적게 만나세요? 셋째, 모임에는 거의 안 나가시나요? 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사회적 고립에 가까운데 12년간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이런 경우 치매 위험이 평균 26%나 더 높아졌습니다. 또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기는 한데 왠지 마음이 쓸쓸하다고 느끼는 이러한 주관적인 외로움 자체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26%에서
최대 58%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만남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관계의 질 역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를 자주 만나더라도 그 만남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치매 위험이 2배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반대로 매일 얼굴을 보지만 만날 때마다 만족스럽지 않고 속만 썩는다면 어 그 치매 위험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반대로 자주 만나지 못해도 만남이 만족스럽다면 위험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속 썩이는 자식은 오히려 차라리 자주 안 보는 게 나은 거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즉, 무조건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것보다 만족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무심코 들이마시는 공기도 우리 뇌의 수명을 결정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같은 블랙카본을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 여러 연구에서 손꼽고 있는데요. 블랙카본 1 마이크로그램당 치매 위험이 12% 높아지죠. 다행히 공기가 맑아지면 뇌도 다시 건강해집니다. 프랑스의 연구에 의하면 주변에 초미세먼지가 줄어들자 사람들의 치매 위험 역시 15%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전 세계 대도시 메가시티들이라고 하는데 이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의 공기 질이 WHO 권고 기준인 5 마이크로그램의 수십 배를 넘는다는 겁니다. 거대한 도시를 뒤덮는 뿌연 매연 앞에서 나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좀 무력하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실내 공기는 또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전문직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환기가 잘 되고 유해 물질이 적은 친환경 사무실에서 일하게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무척 흥미로웠는데요. 일반 사무실에서 일할 때보다 위기에 대처하거나 전략을 세우는 고차원적인 뇌 기능 점수가 2배가량 훌쩍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는 평범한 집에서의 미세한 공기 변화가 그날그날의 뇌 컨디션을 좌우한다는 거죠. 또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게 방치된 시력 문제는 생각보다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노년기의 시력 상실은 치매 위험을 평균 47%나 높이고요. 다만 모든 눈질환이 같은 위험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백내장이나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치매 위험을 올리지만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은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백내장 수술과 같이 치료를 하면 치매 위험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치매 예방 인자, 과연 개인이 마음만 먹으면 다 바꿀 수 있을까요? 치매 예방은 크게 3개의 핸들로 움직이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 전체가 함께 가꾸는 환경입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은 사회 전체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 환경의 문제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환경이 바뀌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올바른 선택이 훨씬 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2번째 핸들은 의료와 함께 관리하는 핸들이죠. 이런 난청이나 우울증, 고혈압, 당뇨처럼 꾸준히 살펴야 되는 질병은 병원이라는 든든한 파트너와 손을 잡고 제때 진단받고 치료받아야 마음 편히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핸들인 부지런히 운동하고 담배와 술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방에서 좀 나와서 사람들하고 즐겁게 어울리는 것,
이런 거는 내 손에 쥐어 있는 핸들이기는 한데 이런 운동과 금연, 사회적 교류와 같은 생활 습관들은 뇌 건강을 위해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훌륭한 나침반이긴 하죠. 하지만 과연 이 체크리스트에 동그라미를 체크하는 것만으로 우리 뇌는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을까요? 실천하는 행동의 종류를 넘어 우리가 삶을 대하고 살아가는 근본적인 태도도 치매로부터 뇌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모두가 그저 생물학적 시스템일 뿐이라면 치매 병리가 쌓이면 당연한 인과관계로 치매가 발병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휴먼 빙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단순한 생물학적 시스템 이상의 존재일 거라고 믿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각기 경험하는 삶의 경험 변수들이 이 인과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전자의 영향이 워낙 강력해서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 요인의 힘이 거의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알려진 우성 유전 알츠하이머병 환자 집단에서도 타우 병리가 많이 쌓였는데도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높은 회복 탄력성 그룹은 타우 병리가 많아 인지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오늘 묵묵히 일상을 책임지며 보여준 성실함,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 협력적이고 이타적인 삶의 태도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처럼 배우고 도전하며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매일의 작은 선택들은 언젠가 찾아올지 모르는 치매라는 거센 파도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지켜줄 깊고 울창한 나만의 맹그로브 숲이 되어줄 겁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삶의 무게가 천근만근 느껴지는 날에도 과연 굳건한 의지 하나만으로 매일 성실하고 늘 새로운 경험에 열려있는 삶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의지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빵빵하게 가득 차 있던 의지력 배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스트레스를 견디는 동안 서서히 방전돼서 아이고 퇴근 후에는 소파에 누워서 멍하니 스마트폰의 쇼츠만 보고 있죠. 근데 이거는 결코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이 하루의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가장 에너지가 덜 드는 쉬운 선택지로 피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는 왜 이토록 쉽게 지칠까요? 상황이 복잡해지면 처리해야 될 정보가 한계를 넘어서 인지 부하에 도다르면 선택 자체를 버거워하는 결정 피로라는 걸 겪습니다. 한 연구에서 노인들이요, 편안한 상태에서는 현명한 선택을 하다가도 복잡한 환경에 놓이자 뇌에 과부하가 걸려서 자기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뇌가 지치면 좋은 선택을 할 힘마저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이 5, 60대의 중년층은 여태까지 살아온 연륜 덕분에 20대보다는 의지력을 효율적으로 나눠 쓰기도 하지만 노화로 인해 뇌 기능이 서서히 변화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또 이 바로 스스로 계획하고 움직이는 주도적인 행동 능력입니다. 머리로는 당장 방 청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를 움직일 시동 에너지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 안의 엔진인 의지가 힘을 잃어갈 때 우리 삶의 운전대는 누가 잡아야 할까요? 미국 노인학의 거장 파월 로튼 박사는 환경 수능설 가설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제안합니다. 나의 능력이 약해질수록 환경이 나에게 미치는 힘은 강력해진다.
젊고 건강할 때는 집안이 좀 어지러워도 의지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뇌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우리는 내가 머무는 공간의 상태에 철저히 순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2025년 싱가포르의 한 연구는 건강한 노인들은 복잡한 도심 한복판에서도 주변 환경에 흔들림 없이 자신들만의 걷는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진 노인들은 건물의 밀도나 길의 모양 같은 외부 환경에 따라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휘청였습니다. 내 안에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약해지자 환경의 압력에 민감하게 휘둘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하면요. 또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내 힘이 약해진 시기일수록 좋은 공간이 주는 혜택을 더 크고 극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2019년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독거 노인들을 안전하고 관리가 잘 된 주거 공간으로 이주를 시키자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잘 정돈된 공간 자체가 노화하는 뇌를 든든하게 보호하는 방패이자 완충제가 되어준 겁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도 우리가 머무는 집과 주거 환경을 뇌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인으로 공식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고작 집 좀 바꾼다고 뇌가 달라지겠어?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죠. 하지만 최신 뇌과학은 공간이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뿐 아니라 뇌라는 하드웨어 자체를 물리적으로 재설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답합니다. 성인의 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조각됩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거실의 풍경과 무심코 지나는 출근길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뇌세포의 연결망을 바꾸고 호르몬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런던 택시 기사 연구입니다. 런던은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복잡한 도로망으로 악명이 높은데 25,000개가 넘는 복잡한 런던의 도로망을 다 GPS 없이 암기한 택시 기사들의 뇌는 공간 지각을 담당하는 후방 해마가 일반인에 비해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운동하면 근육이 붙는 것처럼 뇌 또한 드론 뷰 모드로 훈련을 하며 스스로 리모델링을 감행한 것입니다. 심지어 집안에 마감재 하나도 뇌에게는 중요한 감각적 신호가 됩니다. 나무의 향기나 돌의 질감 같은 친환경 자재의 시각적, 촉각적 자극은 뇌세포 생성을 돕는 BDNF 단백질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집안의 작은 자연이 이 정도라면 거대한 숲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구에 따르면 단 1시간의 숲 산책만으로도 뇌의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 아미그달라의 활성도가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숲 산책이 아니라 도심 산책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없었죠. 이는 자연이 단순한 리프레시, 기분 전환을 넘어 뇌의 스트레스 민감도를 낮추는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하여 뇌를 즉각적인 회복 모드로 이끌어준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엉망진창인 무질서한 공간은 뇌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집이 어지러우면 정신사납다는 말이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 과학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팀은
이것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뇌 속에서 벌어지는 신경 경쟁 때문임을 밝혀냈습니다. 우리 뇌의 시각 피질은 처리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시야가 혼잡하면 신경세포들끼리 자극들이 주의를 끌기 위해서 신경세포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상호 억제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자극들끼리 신호를 서로서로 방해해서 신경활동의 총량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물건이 잘 정돈된 환경에서는 이러한 신경 경쟁이 줄어들어 뇌의 한정된 인지 자원을 정말 중요한 곳에 온전히 쓸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공간은 우리 몸의 생화학적 공장인 호르몬 시스템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자신의 집을 어수선하다고 묘사한 사람들은 원래는 밤이 되면 떨어져야 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잘 밤이 되어도 떨어지지 않는 만성 긴장 상태를 보였습니다. 반면 자신의 집을 참 정돈이 잘 돼 있고 집에만 가면 살 것 같다고 묘사한 사람들은 밤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으로 낮아지며 건강한 생체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공간을 가꾸는 일은 뇌의 하드웨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호르몬의 리듬을 지키는 가장 과학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이게 일본 지도인데요. 일본이 예전부터 집이 참 춥기로 유명하죠. 저도 일본 여행 갔을 때 되게 오들오들 떨면서 잤는데요. 일본 전역에 1,500가구를 대상으로 그 집 안에 겨울철 실내 온도를 추적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와의 발병률과의 연관관계를 조사를 했는데요. 이 연구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집이 추운지가 아니라 거실, 침실,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 욕실 옆에 있는 탈의실에 직접 온도계를 두고 집 안 공간별 온도 차이를 측정했다는 겁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머물다가 싸늘한 탈의실이나 욕실로 이동하는 순간 우리 몸의 혈관은 급격히 수축하며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근데 좀 무서운 점은요. 고령자일수록 사실 스스로 추위는 덜 느끼지만 혈관은 이 공간 간의 온도 차이에 기민하게 반응해서 혈압이 위험한 수준으로 치솟는다는 겁니다. 이는 곧 뇌졸중과 혈관성 치매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따르면 방과 방 사이에 온도 차이가 없도록 균일하게 따뜻한 집을 짓는 것이 이게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좋은 예방법이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온도뿐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소재도 혈압을 조절하는 훌륭한 예방약이 됩니다. 일본의 또 다른 연구를 보면 실내 공간에서요. 그 공간 벽면에 목재 비율을 15%에서 90%까지 조금씩 다르게 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 딱 공간 전체의 30%를 따뜻한 목재 재질로 마감했을 때 노년층의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완화되고 혈압이 안정화되었습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30%의 목재가 뇌 건강을 돕는 최적의 치유 공간을 완성한 겁니다. 자, 공간지기님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내 뇌가 의지력을 잃어가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구나. 억지로 버틸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뇌를 든든하게 지켜줄 환경과 공간이 필요하구나 하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뇌를 살리고 보호해 주는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호텔 같은 집. 우리가 집에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집이라고 하면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의 화려한 샹들리에, 멋진 현란한 패턴의 부드러운 카펫, 또 눈부신 반짝거리는 대리석 바닷가 같은 시각적 럭셔리를 꿈꿉니다. 보기 좋은 집이 그런데 뇌에도 좋은 집일까요? 뇌과학자의 눈으로 보면 정반대일 때가 더 많습니다. 시각적으로 아주 근사한 인테리어 스타일이 정작 뇌를 편안하게 하는 기능적 배려를 갖춘 브레인 프렌드리한 공간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특히 뇌의 노화를 늦추고 인지 건강을 챙겨야 하는 40, 50대에게 지나친 화려함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적 복잡성, environmental complexity라는 개념과 시각적 럭셔리를 구분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 뇌를 살리는 뇌세건, 도시 시간에 말씀드린 프라하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걸으며 머릿속 지도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뇌를 건강하게 깨우는 환경적 복잡성이죠. 하지만 이런 번쩍번쩍한 샹들리어나 너무 현란한 무늬의 카펫은 뇌를 피곤하게 하는 시각적 소음이자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는 신경 경쟁의 주범일 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과도한 시각적 자극은 인지 기능이 약해진 사람들이 공간을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아직 건강한 우리 뇌라고 해서 다를까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불필요한 자극이 뇌를 지치게 만드는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화려함을 덜어낸 자리에는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내 뇌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치매를 막고 뇌를 살리는 구체적인 공간 처방전은 이제 다가오는 4, 5월의 방송들, 그리고 5월에 나올 제 신간을 통해 속 시원하게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뇌를 지키기 위해 이제 공간을 준비해야 할 골든 타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 공간지기 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로바틱님. 말씀하신 드론뷰처럼 생각하는 게 어려워졌다고 해서 꼭 치매가 올 거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드론뷰처럼 생각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는 치매가 아니라도 누구나 정상 노화 과정에서 이제 5, 60대가 되고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한눈에 공간을 내려다보는 기능은 누구나 나이에 따라서 쇠퇴하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중년이 됐을 때 우리는 드론뷰 모드에서 내 몸을 기준으로 어떤 직관적인 컬러라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방향을 가지고 길을 찾는 헤드라이트 모드로 전환이 되는데, 치매가 발생하게 되면 그 헤드라이트 모드조차도 어려워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윤이님. 집안이 목재 100%는 30%에 비교하면 어떤가요? 욕실에는 타일이고 주방에는 대리석이니 100%는 아니에요. 예, 제가 오늘 소개드린 일본의 연구에 의하면요. 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30% 정도의 목재 소재가 있을 때 가장 뇌에 좋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너무 과한 것도 제가 볼 때는 과유불급인 것 같습니다. 윤희님, 제가 사는 곳은 공기가 정말 좋습니다. 한국에 보내드리고 싶어요. 외국에 사시나 보네요. 아이고, 공기를 이렇게 보내주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깨끗한 공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매를 막는 공식적인 치매 예방 요인으로 이미 저희 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는 곳에 매연을 없애고 공기를 정화하는 거는 우리 나라 전체 차원에서 중요한 치매 예방 대책이기도 합니다. 아, 콜로라도 사시는군요. 아유, 정말 공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누니님, 집에서는 괜찮은데 낯선 장소 가면 방향 감각이 좀 헷갈립니다. 이런 것도 뇌 변화의 신호일 수 있나요? 아, 네. 바로 그 현상이요. 낯선 장소 가면 방향 감각이 조금 헷갈리는 정도가 우리 뇌의 GPS 세포인 그리드 셀이 기능이 이제 나이가 정상 노화가 되면 조금씩 떨어지면서 생기는 정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고런 정도로는 너무 치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익숙한 동네에서 길 찾기가 힘들어지시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조기 치매 진단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잔잔한 시냇무님. 요즘 일부러 새로운 길로 다니려고 하는데 새로운 곳을 다니는 게 뇌에 새로운 영향을 줄까요? 네. 많은 연구에서 낯선 곳을 막 미로 같은 그런 구불구불한 길을 도전적으로 탐험하는 것이 젊은 뇌의 기능을 건강하게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저명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 너무나 재미있는 질문 많이 주셨고요. 자, 그러면 공간지기님들, 저는 4월 첫째 주 토요일에 오늘 강연보다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4월에 봐요. 안녕.